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525쪽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를 공부하겠습니다.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그래서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도박에 관한 죄, 또 하나는 복표에 관한 죄가 있는데, 일단 도박에 관한 죄를 볼까요? 자, 도박은 혼자 못하지요. 보통 A, B, C가 고의로 도하는 겁니다. 고의로 도하는 거. 그래서 보통 개정 전에는 재물만 됐죠. 재물. 그러나 지금은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됩니다. 그래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걸고 도하는 거. 그럼 도는 뭘까? 도는 우연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우연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거. 그래서 도박죄에서 가장 기본적인 범죄는 뭘까요? 단순 도박죄입니다. 단순 도박죄. 그리고 두 번째는 도박 장소 개설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도박 장소 개설죄. 그리고 세 번째는 도박을 밥 먹듯이 하는 거, 상습 도박죄가 있습니다. 상습 도박죄. 그래서 이렇게 단순 도박, 도박 장소 개설죄, 그리고 상습 도박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범죄가 있죠. 그럼 도박죄는 과연 뭘 보호할까? 보호법익이 뭘까? 보호법익이 우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행을 바라면서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건전한 근로정신, 이것을 보호법이라고 있고, 도박죄는 예비 음모 미수 없습니다. 오직 뭐만 처벌합니까? 기수만 처벌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도박한다고 해서 다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오라, 우리 먹기 내기, 점심 내기, 일시오라 도박, 이것은 뭘까요? 이법성 조각돼서 무죄가 되겠죠. 이건 무죄입니다. 이법성 조각 무죄. 아무튼 도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박죄는 언제 시작일까? 실행의 착수. 패 돌리죠. 패 돌리면 바로 기수입니다. 기수예요. 꼭 승패가 결정될 필요 없어요. 승패가 또 꼭 재물의 득실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패 돌리면 기수예요. 패 돌리면. 그러면서 우리가 도박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도박하기 위해서 권유한단 말이에요. 권유하면 바로 뭡니까? 실행의 착수입니다. 권유하면 실행의 착수. 즉 미수가 되겠죠. 권유하면, 또는 패에 돌리면, 그리고 꼭 재물의 승패, 득실이 결정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박은 항상 우연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겠죠. 예를 들면 만약에 이미 승패가 결정된 타짜 사건, 타짜 같은 거 이미 승패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우리 보통 사기 도박이라 합니다. 사기 도박은 사기죄죠. 사기죄. 그래서 원래 도박죄의 판돈은 작물이 아니죠. 왜 작물이 아닙니까? 항상 작물은 재산죄에서 나와야 되는데 도박죄는 재산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돈은 작물이 아닌데, 사기 도박은 있잖아요. 사기 도박은 판돈, 이거 작물입니다. 왜? 사기죄니까. 그러면 사기 도박 당한 상대방은
도박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상대방은 도박죄 안 된다. 그래서 사기 도박을 한 자, 그 자만 사기죄가 되고 그 당한 상대방은 도박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이게 단순 도박입니다. 단순 도박은 있지 않습니까? 벌금형만 있습니다. 징역 없어요. 벌금형만. 징역 없습니다. 상습 도박이나 도박 장소 개설죄 같은 경우는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건 벌금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도박죄 유형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 유형 파악하고 지금부터 교재 중심으로 판례를 공부합시다. 자, 교과서 몇 쪽 한번 볼까요? 교과서 몇 쪽? 자, 527쪽 볼까요? 교과서 527. 자, 그래서 우리가 핵심 판례 보면 2번 봐요. 사기 도박은 주체났죠.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 주체났죠. 도박에 참가를 권유하는 거. 이때 실행에 착수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밑에 있잖아요. 그 점 있죠. 점 보면 우리가 사기 도박 하면서 했잖아요. 사기 도박은 사기치지 않습니까? 가끔씩 정상적인 도박이었어요. 사기 도박의 와중에서 가끔씩 정상적인 도박했다. 그러면 사기죄 플러스 도박죄가 되느냐? 아, 이것은 큰 틀은 없잖아요. 속이기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죄만 되고 도박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도박죄는 우연에서 승패가 좌우되는데 예를 들면 따라서 할까요? 내기 골프 사건, 내기 골프. 내기 골프는 약간 했잖아요. 실력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기에 실력이 좌우된다 하더라도 내기 골프도 우리가 도박이 됩니다. 내기 골프도. 그리고 이제 교과서 그 527쪽 상습 도박죄 습벽이죠. 습벽. 상습범은 전과 필요 없습니다. 습벽이죠. 그리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528쪽 보면 도박 장소 개설죄죠. 영리의 목적법입니다. 도박 장소 개설죄는 목적법이에요. 목적법. 영리의 목적. 그래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죠. 즉 공간 개설, 사이버 도박. 아, 사이버 도박을 처벌한다. 사이버 도박을 처벌합니다. 공간 개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29쪽의 핵심 판례. 인터넷 고스톱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고스톱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거. 이것도 도박 장소 개설죄에 해당합니다. 유료 낚시터 있잖아요. 유료 낚시터에서 자, 물고기에다 번호표를 부착한 채 1번 낚으면 금 2돈, 2번 낚으면 금 3돈, 3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박 장소 개설죄입니다. 그래서 암기합시다. 고스톱 대회 사건, 또 유료 낚시터 사건 다 도박 장소 개설죄입니다. 그래서 3번 있잖아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도박 게임 하려고 프로그램을 시험 가동하는데 중간에 프로그램에 오작동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더 이상 영업으로 발생 안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꼭 현실적으로 도박 행위가 성사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박장을 다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 가동 중에 게임 그 시스템 온으로 스탑 멈춰가지고 실제 도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걸 만들면 기수란 말이에요. 꼭 현실적으로 도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기수입니다. 그 기수에 이르렀다 출전하죠. 기수 만약에 미수라고 하면 틀립니다. 미수라면 틀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박죄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다음에 이제 복표죠. 복표는 뭡니까? 로또, 토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로또, 토토인데 이 로또, 토토 같은 것은 이미 있잖아요. 법에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 인정을 않잖아요. 법에서 인정한 복표는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돼서 무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또라든지 또는 토토라든지 토토 이런 것들은
이건 법에 선정했어요. 그래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돼서 벌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복표에 관한 죄는 법에 의하지 않는 복표. 그래서 법에 의하지 않는 복표 뭡니까? A라는 사람이 고의로 복표를 자, 이빨이 썩을 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충치라고 하죠. 발이 썩는 걸 우리 중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요? 발중치입니다. 발중치. 그래서 복표를 발매하거나 중개하거나 취득한단 말이에요. 발중치입니다. 발매, 중개, 취득. 이 복표는 있잖아요. 추첨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돼요. 아까 도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연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됐지만 복표는 추첨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표에 관한 죄는 복표를 내가 발매하거나 중개하거나 취득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발매, 중개, 취득 행위 유형 보시고 광고복권도 복표입니다. 광고복권도 복표다. 그리고 발매, 중개는 있잖아. 발매, 중개는 징역형도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은 벌금형만 있습니다. 이것만 조심하십시오. 벌금형만 있어요. 한번 법 좀 볼까요? 530쪽에 248쪽.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 그죠? 이해 한번 봐봐요. 두 번째가 중개지요. 3방이 뭡니까? 취득이죠. 근데 취득은 봐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있죠. 징역이 없죠? 그것만 조심하시고. 그 밑에 있는 표에 보면 도박과 복표를 구별하고 있죠. 도박은 승패가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일단은 승패 결정돼가지고 재물이 안 옮기죠. 그러나 복표는 승패 결정돼서 이미 돈이 넘어가죠. 이전되죠. 그리고 자, 도박은 승패 결정 계획이 없지만 복표는 추첨해야 되니까 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의 도덕에 관련해서 첫 번째 성풍속에 관한 죄, 두 번째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를 봤죠. 그러면 우리가 사회의 도덕의 세 번째 범죄 바로 신앙에 관한 죄가 있어요. 신앙에 관한 죄. 그래서 신앙에 관한 죄를 한번 또 검토합시다. 신앙에 관한 죄. 교과서 몇 쪽? 531쪽 있죠. 531쪽. 신앙에 관한 죄. 자, 이 신앙에 관한 죄는 있잖아요. 국민의 건전한 종교 감정을 보호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건전한 종교 감정, 이걸 보호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관한 죄는 A가, 자, 우리가 죄부터 봐요. 죄가 어떤 죄가 있는 거 봐야겠지. 일단 자, 첫 번째 국민의 건전한 종교 감정. 예를 들면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춤추고 막 놀고 벅적하면 되겠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장례식 등 방해죄가 있습니다. 장례식 등 방해죄. 장례식을 경건하게 치렀는데 막 춤추고 놀고 가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사체 등 오욕죄, 시체. 내가 있잖아, 시체한테 소변을 본단 말이에요. 시체를 찔러보거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자, 장례식 등 방해죄, 사체 등 오욕죄. 그리고 세 번째는 무덤 파헤치는 거죠. 분묘 발굴죄, 무덤 파헤치는 거. 구미호, 무덤 파헤치는 거. 네 번째, 사체 등 손괴죄, 토막살인. 그리고 다섯 번째, 변사체, 금시방해죄.
우리 CSI 수사대 있잖아요. 그 변사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검상을 방해하는 거. 그래서 요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장내식 등 방해죄, 사체 오욕죄 또는 사체 등 손괴죄 또는 우리가 변사체 검시 방해죄인데 이 네 가지는 신원관계지만 변사체 검시 방해죄는 신원과 관계없어요. 순수한 행정형벌이란 말이야. 행정형벌. 왜냐하면 이것들은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 우리가 수사의 편의상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사회 도덕에 관한 죄에서 성풍수에 관한 죄, 음행매개라든지 공연 음란죄 같은 거 미수 없었지요. 방금 봤던 우리가 도박과 복패에 관한 죄 미수 없었죠. 그런데 신앙에 관한 죄는 미수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가지 해볼까요? 분상, 분묘 등 발굴죄하고 사체 등 손괴죄 요 2가지만 미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미수 없어요. 나머지는. 그래서 사회 도덕에 관한 죄도 다 미수가 없는데 요 2가지 분사만 요 아닙니다. 사체 오욕죄 사자 들어간다고 해서 분사만 미수가 있고 나머지는 미수가 있다 없다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일단 그럼 우리가 하나씩 봅시다. 하나씩. 장례식 등 방해죄가 뭘까요? 우리 방금 봤지만 장례식을 경건하게 치러야 되는데 여기서 소란 피운단 말이에요. 춤추고. 그래서 첫 번째가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 목사의 설교죠. 이걸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례식은 큰 문제 없죠. 제사 방해죄에서 제사상 본상을 발로 쳐야 돼. 본상을 발로 찬 것이 제사 방해죄고 준비상은 된다 안 됩니다. 준비상 X 안 됩니다. 제사상 본상을 발로 찰 때 제사 방해죄지 준비상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있잖아요. 예배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그럽니다. 거짓말에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요. 이거 다 뭡니까? 설교 방해죄죠. 설교 방해죄. 문제는 예배당 출입구 막는 거. 이것은 예배 방해죄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실제 예배를 방해해야 되지 예배당 출입구 막는 것은 예배 방해죄가 안 됩니다. 자, 설교도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임시로 임명된 임시 목사의 설교를 방해했다. 이런 경우에도 설교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본상 발로 쳐야 된다. 준비상 안 된다. 예배당 출입구 막는 건 아니다. 꼭 진짜 그 목사뿐만 아니라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임시로 임명된 목사의 설교를 방해해도 설교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 어떨까요? A가 B를 살해했습니다. 독살했어요. 그래놓고 자기 법명을 은폐하게 해서 장례식 절차를 갖다가 아주 FM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범죄를 은폐하게 해서 FM대로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런 경우는 장례식 방해죄 된다 안 됩니다. 살인죄가 되는 건 별개라고 정식의 절차를 거친 것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설사 그것이 범행을 은폐하게 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사체 오욕죄가 있어요. 사체 오욕죄는 사체가 뭡니까? 사체등이니까 사체, 시체, 유골, 해골, 유발, 머리카락 같은 거. 이걸 모욕하는 거죠. 모욕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시체에 소변 보는 거, 막대기로 찔러보는 거, 이거 사체 오욕이란 말이에요. 또 시체가 굽기 전에 가늠하는 거 있어요. 시간이라고 있어요. 사이코 같은 시간. 시체를 가늠하는 거. 이거 다 뭡니까? 사체 등 오욕죄입니다.
무덤 파헤친 건데 무덤 분묘 발골죄인데 자 마찬가지로 사체라든지 유골이라든지 유발이라든지 관내에 설치한 장치, 관내에 설치한 장치 이걸 발굴하지 않습니까? 발굴하는 건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자 이렇게 이 위에 있는 걸 뭐라 합니까? 봉분이라고 하죠. 봉분. 봉분 위에 있는 걸 봉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봉분. 복토죠, 복토. 여기 밑에 관이 있죠. 관이 있죠. 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봉분이고. 그러면 무덤 파헤치는 것은 언제 기수가 될 것인가? 미수범이 있으니까. 다수설은 관을 꺼내야 돼. 그래서 다수설은 외부 인지설입니다. 외부에서 꺼내야 돼. 인지설. 그러나 판례는 아닙니다. 판례는 복토, 이 봉분만 제거돼요. 복토 제거설. 판례는 복토 제거설. 관 꺼낼 필요 없어요. 판례는 복토만 제거해도 기수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분묘는 우리가 일반적 무덤 말하지. 자, 고분은 안 되겠죠. 고분은 안 되겠죠. 왜? 고분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문화재 관리법에 적용되겠죠. 문화재 관리법. 그래서 이런 것이 분묘발굴죄인데 우리 분묘발굴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아주 있잖아요. 아주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다 무덤 파헤치기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판례하면 거의 평토화 됐어요. 평토란 것은 뭐가 됐어요? 무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 무덤인지 땅인지 몰라요. 이렇게 평지인지 이렇게 평토화된 것도 함부로 파헤치면 다 분묘발굴죄가 됩니다. 하다못해 암매장 됐어요. 암매장된 걸 파헤쳤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분묘발굴죄가 됩니다. 만약에 사자가 누군지 죽어있는 사람이 몰라요. 죽어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사자가 누군지 알 필요 없어요. 누군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헤치면 전부 다 분묘발굴죄가 된다. 사자가 누군지 알 필요 없어요. 하다못해 토지구역 정리사업구역. 토지구역 정리사업구역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파헤치지요. 그럼 뭐가 됩니까? 우리가 다 분묘발굴죄입니다. 그래서 분묘발굴은 있잖아요. 정식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아무리 있잖아요. 그게 암매장 듣든지 사자가 누구든지 모른다 하더라도 함부로 파헤치면 전부 다 분묘발굴죄 됩니다. 지금은 이제 장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토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내가 알기로는 한 20년 있다가 다시 이제 화장해서 뭐 납골당에 하든지. 그래서 토장의 한계가 있죠. 토장에서 20년. 물론 연기가 두 번 가능하죠. 20년, 두 번 연기가 가니까 60년 정도. 그래서 보통 최장 60년도까지 흙에다 토장하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화장한 다음에 나중에 발굴해서 화장한 다음에 납골당에 하든지 뿌리든지 하겠죠. 그래서 기본은 20년입니다. 장사에 관한 법이라면 두 차례 걸쳐서 연기가 가능하니까 20년, 두 차례니까 60년 할 수 있겠죠. 언젠가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납골당이든지 뿌리게 됐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 다음에 사체 등 손괴체, 사체, 유골, 유발을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자, 네 가지 나오는데 손유운영 따라서 할까요? 손유운영. 자, 손유운영 네 가지 행위 형태가 있어요. 시체를 손괴, 토막살이에요. 토막살. 무서운 거 토막살 아닙니까? 사체 갖다 버리는 거 유기죠. 사체 숨기는 거 은닉이죠. 사체 훔쳐오는 거 영득이죠. 내가 시체를 훔쳐왔다. 내가 병원에 가서 시체를 훔쳐왔다. 시체는 있잖아요. 재물이 아닙니다. 절도가 안 됩니다. 물론 의과대학의 실험용 시체는 재물이에요. 돈 주고 사는 거니까. 그러나 일반 시체는 재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체 훔쳐온 것은 절도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사체 영득이 됩니다. 아무튼 사체 손괴, 토막살인. 사체 갖다 버린 거죠. 사체 숨기는 거 은닉이죠. 영득인데 문제는 우리가 살인죄와 관계죠. 내가 B를 살해한 다음에 주먹 이런 거죠. 내가 B를 살해한 다음에 사체를 넣고 아버렸단 말이에요. A가 B를 살해한 다음에 사체를 방치하고 나왔어요. 사체를 방치하고. 그럼 나 살인죄 플러스 사체유기죄 두 가지 되겠느냐? 법익이 틀리니까. 그러나 자 살인범 있잖아요. 시체를 장사 지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만 성립하지 따로 사체유기죄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달라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다음에 아버지 사체를 방치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다음에 사체를 방치했다. 아버지나 아들은 서로 뭐할 의무가 있습니까? 장사지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시체를 방치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살인죄 플러스 사체유기가 됩니까? 왜? 그래서 직계 좀비속 간에는 직계 좀비속 간에는 사람을 살해한 다음에 사체를 방치했다. 이럴 때는 살인죄 플러스 사체유기죄가 됩니다. 문제는 유기는 뭘까? 유기는 이런 거요. 내가 비를 살해한 다음에 비를 땅에다 묻었다. 내가 비를 살해한 다음에 바다에 던졌다. 강물에 던졌다. 이건 이제 살인죄 플러스 사체유기 경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체를 방치한 것은 사체유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좀비속 간에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살해 후에 사체를 방치한 것은 장사지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치한 건 당연히 사체유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런 거 어떨까요? 내가 비를 살해하면서 깊은 산속으로 유인했습니다. 왜?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고. 깊은 산속으로 유인해서 살해한 다음에 방치하고 왔어요. 설사 아무리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뭐가 된다? 살인죄만 되지 따로 사체유기죄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거 어떨까요? 사체 손괴에서 내가 사체를 발굴했습니다. 정식의 절차에서. 그리고 두개골하고 있잖아요. 양수족골, 어깨뼈 같은 거. 이 큰 뼈들은 있잖아. 종이에 한지에 포장해서 땅에 묻고 나머지 작은 뼈 있잖아요. 장골들 갖다 뿌려버렸어요. 이거 뭡니까? 사체 손괴란 말이에요. 알겠죠? 사체 손괴. 그리고 자, 사체 숨기는 거 영득죄 문제 안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 변사체 검시방해죄는 이 변사체는 자연사 익사가 아닌 자입니다. 자연사 익사가 아닌 자. 그러니까 타살의 의심이 있어야 돼요. 타살의 의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의 검시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타살이 확실하다. 이거 안 돼요. 의심 있는 자만 돼요. 타살의 의심이. 타살이 확실한 거 이거 안 돼요. 타살의 의심 있는 자. 이럴 검시를 방해하는 거. 행정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심할 것이 검시란 것이잖아요. 검시란 것은 변사자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검찰청 검사가지요. 물론 사법경찰한테 인계할 수 있죠. 검시는 영장 필요 없죠. 그러나 검증한다. 검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검증하려면 검증 시에는 영장이 있어야 된다. 검시는 영장 필요 없다. 검증할 때는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이게 벌금형만 있어요. 벌금형만. 아까 복표 취득죄 또 단순 도박죄처럼 벌금형만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기본 틀로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판례 한번 체크 한번 봅시다. 판례 한번. 자, 교과서 몇 쪽 볼까요? 531쪽 신앙에 관한 죄가 있는데 교과서 532쪽 볼까요? 거기 보면 제일 밑에 핵심판 1번 주침부분 봐봐. 정식 절차를 밟지 않는 이목사 함부로 설교 방해하면 된다고 그랬죠? 다음 페이지 임시로 작은 상에 올려놓은 거 준비상 안 된다고 그랬죠? 본상 발로 쳐야 된다고 그랬죠? 3번 예배당 출입문 안 된다고 그랬죠? 예배하는 걸 방해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 그 4번 있잖아. 4번 판례는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을 추도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이명박 그 당시에 대통령이 헌화할 때 이명박한테 이랬죠. 사죄하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단 말이에요. 이것이 장례식 방해죄가 되지 않겠느냐.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하게끔 그런 걸 빌미를 제공한 그 당시에 정권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뭡니까 국회의원이 사죄하라라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 당시 대통령한테 한 거 이 정도만 가지고는 장례식 방해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 방해죄 안 된다 그런 판례입니다. 역사적인 판례죠. 넘겨봐요. 그리고 넘겨보고 교과서 535 봐요. 535. 그 핵심 판례 1번 봐요. 그 사자 죽어있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2번 분별발굴죄는 이제 종교의 감정이죠. 생묘의 묘를 관리하는 비의 의사에 반해서 묘를 발굴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복 형제 간에 이복 형제인데 A 형제와 B 형제가 이복 형제인데 아무리 둘 다 생모라 하더라도 그 묘를 관리하는 그 관리자 따로 있다 하더라도 자기 엄마라 하더라도 한 번도 물론 파헤치면 분묘 발굴죄가 됩니다. 3번 평투화된 거. 4번 토지구역 경제사업지역 전부 다 무덤 파헤치면 전부 다 분묘 발굴죄가 된다고 했죠. 다음 교과서 536쪽 봐요. 536쪽. 거기 핵심 판례 1번 봐요. 사람을 살해한 다음에 사체 옮겼네. 살인죄 플러스 사체유기죄 실경이네. 실경. 3번이 어떻습니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일부러 유인해 살해했어요. 왜? 시체를 발견하기 힘들게 하려고. 이것도 뭡니까? 살인죄만 되지 사체유기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교과서 537 거기 변사체 검시방해죄 뭐만 있습니까? 7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있죠. 벌금형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모 2번의 행객체에서 가로 2번 변사죄에서 판례 있죠. X 짙은 약간 글씨 다른 글씨에 판례도 형법제 63조의 변제하면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사인이 명백한 자 안 된다고 했죠. 얘는 변사체 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사회적 법익에서 우리가 뭡니까? 신학에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뭘 배웠습니까? 사회적 법익 관련제를 배웠는데 우리 사회적 법익 관련제 큰 틀 제일 처음에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가 있어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가 있었죠. 거기서 우리는 공안을 해야 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와 실화의 죄,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교통방해죄를 공부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는 통화 위조죄, 유가증권 우표 인지 위조죄, 제일 중요한 문서에 관한 죄, 도장, 인장에 관한 죄 이걸 배웠죠. 그리고 공중의 보건, 건강에 관한 죄에서 음용수에 관한 죄, 또 하나 앞에 관한 죄를 배웠죠. 그리고 이 사회적 법의 마지막 부분 세 가지가 있죠.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에서 세 가지. 첫 번째 성풍俗에 관한 죄, 즉 공연 음란죄죠. 바바림에. 두 번째 우리 방금 봤던 우리 도박과 보표에 관한 죄. 그리고 마지막 신학에 관한 죄.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사회적 법익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우리 강론의 마지막 부분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를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